29살 직장인 김지은 씨는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벌써 일주일째 야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여의치 않아 삼각김밥에 커피로 저녁을 때우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 과로 때문이었을까요? 언제부턴가 입안에 궤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군데에 생기더니 점점 늘어나 1년 사이 벌써 5번째입니다. 이제는 밥 한 술 넘기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고통입니다. 야근 탓이려니 피로 탓이려니 넘기던 어느 날 지은 씨는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정강이에 붉고 단단한 멍울이 만져지더니 며칠 뒤엔 눈까지 침해되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통증이 입을 시작으로 정강이와 눈까지 온몸을 옮겨 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지은 씨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통증의 원인은 배치투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신을 위협하는 염증의 굴레, 배치투병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신동엽 교수님과 함께 배치투병에 대해 알아볼게요. 배치투병이란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배체트병은 염증이 몸에 많이 올라오는 질환인데요. 입안 점막이나 성기 부위, 항문, 위장관계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피부나 눈 쪽에도 염증이 올라오는 질환입니다. 가장 특징적이고 흔한 증상은 입안이 허는 구강궤양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절염이나 혈관염, 대장염 같은 게 동반되기도 합니다. 1937년도에 터키 의사인 그 후르시 베체트 선생님이 이러한 증상을 보는 여러 환자들을 갖다 관찰해서 학계에 보고하면서 베체트병으로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배치투병이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베체트병의 정확한 원인이나 발병 기전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해서 면역체계 이상을 일으켜서 병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HLA-B51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서 배체트병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 중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스트레스나 흡연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은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이게 이제 혈관이나 여러 조직을 갖다가 염증을 일으켜 이 배체트병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치투병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흔한 질환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발병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인구 10만 명당 한 35.7명 정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배체트병은 전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10대에서 30대 병이 시작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남자, 여자 성비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사에서는 여자 환자가 남자 환자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배체투병은 전염이 된다? 아닙니다. 배체트병은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매개로 전파되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에 환자가 있다면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자녀들이나 형제분들한테 더 많은 확률로 병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배치투병의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초기 증상은 이제 몸을 갖다가 무리를 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질 때 계속 반복되는 구강궤양이 이제 생기면서 입안이 많이 헐고 열감도 나는 분도 있고요. 또 피부 같은 경우에는 그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데 침 맞거나 주사 맞은 부위나 모기가 물린 자리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고름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초기에 환자분들이 겪게 되겠습니다. 다른 부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성기 쪽에도 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안구에도 염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혈관을 침범할 경우에는 혈전증이 생겨서 한쪽 다리가 붓거나 피부가 썩어서 가는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신경적으로 침범을 하면 신경마비나 뇌졸중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식도, 대장, 소장 이런 점막에 염증이 생겨 궤양이 생기도 해서 이제 장출혈이나
천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절 염증 같은 경우는 무릎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데요. 손목이나 발목, 팔꿈치에도 올 수가 있는데 한 개에서 3개 정도 관절에 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베체트병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심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조금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혈관이나 눈 쪽으로 염증이 잘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시작하는 나이가 빠를수록, 그리고 남성에서 그리고 주요 장기에 염증이 침범할수록 더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베체트병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베체트병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내과에 오시면 불편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문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체 검사도 하고요. 특히 이제 구강, 성기, 피부, 눈 쪽에 어떤 이상 소견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베체트병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에 제시된 국제 진단 기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구강궤양, 성기궤양, 눈, 병변 등 7가지 증상을 갖다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4점 이상 되면은 베체트병으로 확진하게 됩니다. 베체트병의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베체트병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 목표로 삼고 이루어집니다. 경증 환자 경우는 피부 증상이나 구강궤양 이런 거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나 스테로이드의 경구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콜키틴이라는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중증 환자들은 이러한 베체트병 염증 반응이 내부 장기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면역 반응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잘 받으면 베체트병 완치가 가능한가요? 베체트병은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염증을 잘 치료를 해서 염증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병이 활동하지 않도록 재발을 막아주면 완전 관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잘 유지가 되면은 약을 줄이면서 중단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체트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베체트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염증이 반복되면서 눈이나 혈관, 신경 등 장기에 심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에는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혈전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신경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보는 심각한 합병증은 눈의 염증입니다. 포도막염이 오게 되는데요. 실명의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베체트병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이 증상 악화와 재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관리법이 있을까요? 몸에 염증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강궤양이 생기는 경우에 맵고 짠 음식을 드시면은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서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것이 잘못된 면역 반응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담배가 혈관의 면역 반응을 갖다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베체트병은 단순 구내염으로 넘기기 쉬운 질환인데요. 반복되는 이방궤양이 자주 생기거나 눈 통증이나 피부 증상이 동반된다면 꼭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합병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치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체트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입안이 자주 오는 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입안이 허는 증상이 자주 반복되고 눈이나 피부에 염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류마티스네과 문을 꼭 두드려주세요. 베체트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저 메디엘이 늘 응원할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류마티스네과 전문의 신동엽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베체트병 미스터리 완벽 해결. 베체트병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오작동해서 정상적인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입안이 허는 증상인 구강계양이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에요. 성기, 항문, 위장관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해진 경우 안구나 혈관에 염증이 퍼져서 실명 또는 신경마비,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반복적인 구강계양이 있을 때는 베체트병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해요. 류마티스네과에서는 국제 진단 기준에 따라 구강, 성기 계양 여부, 눈과 피부 병변 여부, 신경과 혈관의 증상들, 그리고 피부 반응 검사 결과를 통해 베체트병을 진단하게 돼요. 베체트병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뤄져요. 경증 환자인 경우는 스테로이드와 소형 진통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받게 되고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통한 치료를 받게 돼요. 베체트병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평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구강계양이 있을 때는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 먹기,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체력 관리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금연하기를 꼭 기억하세요.